네, 보신 것처럼 또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피해자 지원과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아동학대 문제, 그 배경에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수원시 어린이집이죠. 예. 이 아동학대 사건이 또 발생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사건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예, 이 사건은 올해 1월 수원시에 위치한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네. 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라는 고소장이 이 학부모들로부터 다수 접수되면서 이제 실체가 드러납니다. 다수요? 예, 경찰 수사 결과 같은 반 아동 중 무려 13명이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그 수위가 좀 심각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아이가 책상 위로 올라가자 교사가 이를 억지로 끌어내려서 책상 밑으로 밀어넣고 또 아이의 양쪽 귀를 잡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또 머리채를 잡아 끌거나 나무 책상에 아이를 눕히고 허리 위에 또 그 무릎을 눌러 이제 억압하는 장면까지 네, 모두 다 네. 이제 CCTV에 담겨 있었는데요. 이게 더 충격적인 거는 이게 네. 단발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이집 CCTV 35일치 영상을 분석한 결과 확인된 학대 장면만 350여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35일치, 그건 한 달간 영상만 봤는데 350건의 학대 영상이 확인됐다. 하루에 10건 이상이라는 건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이 CCTV 영상을 최소 60일 이상 이제 보관해야 됩니다. 네. 아마 이 주말이나 공휴일을 빼고 아마 경찰이 가능한 많은 날에 이제 영상을 확보해 이제 수사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 학대 수위나 뭐 횟수를 볼 때 과거에도 이제 유사한 학대가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뒤늦게 이제는 학대 사실을 인지하면서 고소도 좀 늦어졌고요. 네. 그리고 피해 아동들이 만 2세로 피해 진술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어립니다. 그렇다 보니 이 수사가 최근 영상에만 이제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뭐 만 2세 아이면 사실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어린이집 아직도 운영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현재 상황이 어떤 예, 거죠? 맞습니다. 그 학대 직접적인 가해자인 교사 2명은 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그리고 원장은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지난 5월 중순에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제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요. 사건 직후에 이제 교사들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원장의 경우는 어린이집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정지나 등록 취소 같은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피해 아동과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분노와 또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피해 학생들이 같은 반 14명 중에 13명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한 달 이상 지금 장기가 계속됐던 건데 이게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왜 촉발이 안 됐을까요? 예, 먼저 핵심은 이 CCTV가 있어도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학대 여부를 감시할 뭐 책임자나 체계가 부재했던 게 가장 큰 문제로 네. 보입니다. 또한 이제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이라는 이제 폐쇄된 공간에서 이제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반면에 만 2세 아이들은 의사 표현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대를 당해도 이를 외부에 알리기가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이를 감독해야 될 원장은 이런 학대를 이제 방조했고요. 또 다른 교사들은 뭐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뭐 알면서도 개입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런 사실 자체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또 문제는 학부모들 역시도 영상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는 문제를 함부로 또 맞습니다. 제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또 행정기관은 또 민원이 없으면 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집 내부의 폐쇄성과 또 관리 감독의 한계, 또 행정당국의 소극적 태도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반복적인 아동학대를 가능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도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사전에 확인되지 않았던 거죠? 예, 지자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을 포함한 이 보육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대부분 서류 검토 중심의 행정 점검에 그치다 보니까 뭐 보육교사의 뭐 아동 대응 방식이나 학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이라기니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CCTV 영상은 이 보관 의무는 있지만은 점검 과정에서 임의로 이를 열람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점검 체계 자체가 또 사전에 예고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다 보니까 학대와 같은 행위는 이 준비된 환경 속에서 은폐되거나 감지되지 않는 이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결국 현재의 관리 감독 체계가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지자체에서도 아동 전문가와 동행을 해서 좀 불시 점검을 좀 확대하고 CCTV를 좀 무작위로 열람을 해서 아동 학대 징후를 좀 확인하는 좀 이런 식의 좀 선제적 조치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네, 뭐 불시 점검도 좀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그냥 운영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피해자 부모들이 수원시에 집회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들이 이제 수원시에다가 후속 조치도 좀 필요하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보 공개도 요구하고 이런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이 사건 처리 정보에 대한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 거죠? 예, 현행법상 이 수사와 행정 조치 결과는 이 피해자나 그 보호자에게 이제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이제 공개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른 게 현실에서는 수사기관이나 지자체가 이를 이제 공식적인 민원이나 정보 공개 청구가 있을 때만 이제 소극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또한 피해자 대부분이 뭐 가정과 생업을 이제는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건 진행 상황을 뭐 지속적으로 추적하거나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네, 네. 근데 이와 달리 가해자 측은 당장 내가 이제 형사처벌을 받냐 안 받냐 이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에 나서다 보니까 사건에 대한 정보 접근과 대응 능력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이제 불균형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뭐 지자체에서는 좀 피해자 보호 차원이나 또 정보의 불균형을 좀 시정하는 차원에서라도 사건 진행 사항을 좀 선제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피해자 측에 좀 알릴 그럴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의문이 드는데 이 검찰 송치가 됐는데 어린이집이 아직도 운영 중이다.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요, 원장이나 교사의 자격 취소는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건 또 아닌 게 아니에요? 예, 지자체는 이 자격 정지나 직무 배제 같은 이 임시 조치를 선제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자격정지나 직무배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가 이제 판결 이후만을 기다리는 좀 소극적 행정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뭐 아동학대 사건은 이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전체에 큰 이제는 파급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지자체 차원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직무배제나 임시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 지금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학부모들이 시에서는 이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예. 입장만 밝히고 있어요. 예. 이렇게 행정 차원에서 대응이 지연되거나 소극적 이유가 있나요? 예, 지금 해당 지자체 수원시의 입장을 보면요. 지금 상황에서 처분을 내렸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 그때는 내가 기존에 냈던 처분보다 좀 무거운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전에 내린 처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이중 처분이 인정되지 않냐. 그래서 처분 자체를 나중에 못하지 않냐라고 해서 이 이중 처분의 문제 때문에 좀 지체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보통은 지자체에서는 판결이 선고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이제 행정처분까지 한꺼번에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있죠. 그런데 행정법적으로 이 자격 정지는 임시적인 행정 조치입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 법원 판결과는 약간 별도의 처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우선 자격 정지를 선제적으로 내리고 나중에 법원 판결에서 일정한 형량이 나오면 그에 따라 또 취업 제한이 되거나 네. 아니면 등록 취소나 제한 처분이 또 별도로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추가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라도 임시 조치가 좀 시급하게 내려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해당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법률가 씨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아동학대 문제 정말 이 형량 때문에 계실 논란도 많은데 예.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처벌 체계가 예.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된 이유가 어떤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이제 보육교사가 뭐 신체적, 정서적으로 아동을 학대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대 수위에 따라 뭐 징역형도 가능하고요. 최대 10년 이내에 이제는 취업 제한 명령과 또 이거 취업 제한 명령도 병가될 수 있고요. 영유아 보육법상의 또 행정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어린이집 내부의 폐쇄성인데요. 학대가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거나 또 교사들이 이 직장 보호라는 명분으로 이제 침묵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많죠. 외부 신고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입니다. 또 네.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CCTV 같은 유력한 증거는 또 이제 삭제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고요. 예. 또한 초동 수사가 미진하거나
때로는 이런 학대가 훈육으로 간주가 되면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네.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벌 수위도 말씀대로 낮다 보니까 학대 교사가 다시 현장에 재투입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문제 교사가 또 계속해서 아이들을 접촉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계속 남아있는 한 아동학대 아마 쉽게 단절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아동 학대 사고가 터질 때마다 계속 이 관리 감독에 대한 허점, 문제가 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어떤 허점이 있고 좀 시급하게 해결될 문제는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CCTV는 이미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관과 이제 열람도 규정되어 있는데 네. 하지만 이 CCTV 설치 위치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보육실 전체를 비축은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이 학대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CCTV 사각지대를 없애는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영상 열람 절차가 복잡하고 또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좀 어렵다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 체계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아동보호기관 등으로 이제 분산돼 있는데 이 기관들이 정보 공유가 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또 서로 직시에 대응을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될 부분이고요. 여기에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고율은 낮고 내부 고발자 보호 장치도 또 미흡하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 침묵이 강요되는 분위기도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순히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이 제도가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좀 실효성 있는 운영 체제로 정비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정말 실효성 있게 불시검이 강화되든가 이 CCTV 사각지대 없어진다. 좀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복되는 아동 학대 문제의 심각성과 제도적 한계 그리고 개선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과 철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BTV 경리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